예, 반갑습니다. 신구대학교 황은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징인데요. 우리 교재를 보니까 교재 129쪽부터입니다. 129쪽인데, 제가 이제 사진을 오늘 주로 저하고 사진을 많이 보는 걸 공부가 되는데, 사진을 보기 전에 이 책하고 잠깐만 한 10분 정도만 이론 공부를 좀 하고 사진을 보면서 쭉, 그 꽃의 특징 또는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9쪽을 보시면은 제목이 원예식물의 종류인데 결국은 이 과정이 시민 조경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경 또는 특히 요즘에 붐을 일고 있는 이 정원 또 영어로 가든 또는 가드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앞으로 그걸 해 보시고자 아마 여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모이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원을 만든다 또는 조경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아셔야만 배워야만 이 조경 또는 정원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설계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도 아셔야 되고 또는 뭐 토목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따지고 보면은 정원의 핵심, 정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식물입니다. 식물. 그죠? 나무하고 풀하고 또는 기타 꽃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가꾸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그다음에 멋지고 특히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이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뭐 배수를 잘 내고 가로등을 예쁘게 만들고 또는 거기다가 뭐 다른 조각상을 갖다 놓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식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원 공부, 조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식물 공부를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뭐 하루 저하고 4시간 공부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평소에 요즘에는 워낙 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름만 알면은 또는 근거 자료만 있으면은 그래서 근거 자료가 오늘 공부하시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이 조경 공부를 하시는데 많이 되시면 좋겠는데 쭉 근거 자료를 뒤에 138쪽, 139쪽 또는 140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식물 이름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그림을 준비한 거는 여기 있는 표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준비는 못 합니다. 뭐 4시간의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식물 이름을 다 공부하려면 아마 그래도 한 15시간 내지 20시간 잡아야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이 쓰는 중요한 식물들만 골라가지고 오늘 그림을 제가 300장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실 거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표를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정원이 있는데 뭘 심을까? 그 고민을 하실 때 이 표로 오셔가지고 이게 좋을까? 이게 뭐지? 모르신다면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금방 여기 뜨니까 요즘에 하셔가지고 이 표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다시 앞쪽으로 129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129쪽 앞쪽이요. 근데 우리 이런 정원에 또는 뭐 공원도 좋고요. 뭘 심을 거냐? 라고 고민할 때 이제 흔히 뭐 우리 조경수 그런 용어를 또 올리시는데 앞으로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원예식물로 제목이 되어 있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정원에 못 심을 나무는 한 개도 없다. 못 심을 풀은 한 개도 없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식물은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건 다 인정하시죠. 따라서 식물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정원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의 종류는. 근데 그 많은 식물을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 뭐 심지? 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우리 조경, 원예를 배울 때는 이 많은 식물의 종류를 몇 가지 비슷한 성질끼리 모아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 그걸 특히 이 책에 오늘 되어 있는 게 129쪽부터 원예적 특징에 따라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키우는 방법이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게 있다. 그게 바로 제1절 보시면은 재배 특성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게 원예학적 분류입니다. 우리 전국의 농가대학에서 특히 원예학과에서 배우는 이 분류 체계가 여기 제1절 재배 특성에 의한 분류, 즉 원예학적 분류다. 이 방법을 스스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몇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은 크게 총 7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1번 보시면은 1년초가 나옵니다. 1년초. 한 해 살이 화초로 되어 있죠. 뭐 아시죠? 우리가 봄에 파종해가지고 여름까지 커서 여름 또는 가을에 꽃 피우고 겨울 되면 죽어버리는 거. 1년 안에 모든 생장 과정이 끝나버리는 거. 1년초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정원에서도 이런 1년초를 많이 심는다. 특히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서. 야,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구나. 봄이 가고 여름이 왔네. 또는 가을이 됐네. 라는 계절감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식물이 바로 이 1년초다. 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 공원 또는 뭐 도로 등에 아주 많이 이용하죠. 근데 그 1년초는 크게 보면 또 2가지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29쪽에 제일 밑에 단락을 보세요. 제일 밑에 문단.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춘파 1년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춘파 1년초가 있고, 다음 쪽 넘어가 보시면은 맨 위에 줄에 추파 1년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춘파 1년초, 추파 1년초. 1년초에 2가지가 있다. 춘파 뜻이 뭐겠습니까? 춘파. 봄에 씨앗을 파종한다. 라는 게 있고, 추파는 가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봄이라서 곳곳에 봄 초하류를 엄청 심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거 펜지부터 해서 데이지부터 해가지고. 자, 이것들은 춘파일까요? 추파일까요? 지금 심어놓은 것들, 꽃이 피어있는 거는? 춘파가 아니고 추파가 됩니다. 추파. 그래서 작년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가을, 겨울 동안 키운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시기가 지났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한 2월 달 정도다, 3월 초다. 올 봄에 우리 집 정원에 뭘 심어볼까? 어떤 꽃으로 장식을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할 경우에는 추파 1년초, 춘파가 아니고 130쪽에 있는 추파 1년초. 그 항목에 가지고 미리 한번 따져보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 이 중에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참 예뻐서 우리 집도 올해는 이걸 심어볼까? 등등 추파 1년초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춘파 1년초는 말 그대로 봄에 파종하는 겁니다. 그럼 꽃은 언제 필까요? 가을. 빨리 피면은 여름에도 필 수 있고. 그래서 여름, 가을 우리가 정원을 꾸미려면은 춘파에 가지고 이 중에서 뭐가 미리 계획하실 때 뭐가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어쨌든 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또 오늘은 비교적 저희가 이제 제가 딴 데서 우리 신구대학 식물원에서 강의할 때에 비하면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질문들도 편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꽃 피우고 있는 펜지, 데이지 이런 것들, 프리물라 이런 것들은 왜 하필이면 가을에 뿌리냐고요. 가을에 꽃을, 씨앗을. 또 일단 이거부터 왜 지금 봄에 꽃이 피는 것들은 가을에 뿌리냐고요. 왜 봄에 안 뿌리고? 네? 너무 길잖아요. 바라 시기도 성장 과정도. 그렇죠. 뭐 그렇게 또 길면은 우리가 이용하기가 비용도 올라가서 어렵죠. 그런 면도 있는데 원래 그 식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식물 가을에 뿌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봄에 뿌리는 게 좋은 건데 식물은 이왕이면은 왜 가을에 뿌리냐고요. 자, 이 식물은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더위를 아주 싫어합니다. 추파 1년초는. 그러니까 봄에 뿌려가지고는 봄 지나면 금방 여름이 오잖아요. 더워서 못 살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더위 끝나고 가을이 와서 시원해졌을 때 그때 뿌리는 겁니다. 뿌려가지고 물론 겨울 동안 키운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 온도를 봐서는 노지 바깥에서는 어렵고요. 하우스 안에서 그렇게 얼지 않을 정도, 예를 들면 5도 이상, 한 8도 이상
그 다음에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한 뭐 20도 이하로 온도를 서늘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겨울 동안 자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은 점점 더워지니까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추파의 정치입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봄에 뿌리는 것들은 뭐를 싫어해서 뭐에 약해서 봄에 뿌려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끝나고 아이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구나 내가 자랄 수 있겠네 그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원래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냐 아니면은 또는 이 더위에 약한 식물이냐 같은 이야기고 또는 이 추위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파종 시기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춘파 추파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2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교재 한 잠깐만 보고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숙건초가 나오죠. 여러 해 사리화초입니다. 숙건초가 나오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한 번 심어놓으면 오래 가는 겁니다.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러나 뭐 경험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 번 심어 나오자 30년 갈까요? 숙건초라 해도 나무가 안 이상이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한번 관리 요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숙건초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원예종, 도입종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야생화, 대부분의 야생화는 숙건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가시면 세 번째로 구건류, 알뿌리 화초라는 게 나오죠. 알뿌리 화초. 그래서 지금 한참 꽃 피우려고 꽃망울 아마 터질 것 같은데 튤립은 지금 꽃이 피면 언제 심었을까요?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식 구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튤립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을에 심은 거냐 봄에 심는 거냐. 그래서 지금 꽃이 피는 튤립, 수수나 또는 다른 뭐 무스카리 등등 이런 것들은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또는 가을에 칸나, 달리아 그런 꽃들을 우리 집 정원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봄에 심어야 됩니다. 봄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더위에 잘 견디냐, 또는 그거를 싫어하냐에 따라서 이제 봄에 심느냐, 가을에 심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알뿌리 화초가 있고 그 다음에 134쪽을 넘겨보시면은 관엽식물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거는 실내에서 주로 화분에 심어서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또 이건 아마 뒤에 다른 교과목에서 실내 정원 만들기라든지 또는 뭐 그린 인테리어 등등 과목에서 많이 다루실 건데요. 우리 노지 정원에서는 이건 크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내 정원을 만드실 때는 관엽식물을 이제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5번에 가시면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인장, 뭐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자리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이용 안 하는데 특수정원, 아주 이용 빈도가 높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좀 예산을 제법 들여가지고 더 모자이크 정원이라든지 자수 정원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정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난이 나오는데 난 종류도 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 난들 혹시 뭐 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자식난 중에 자란 또는 새우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바로 그냥 노지에 심어 놓으면 겨울에 얼어 죽지만은 조그만 겨울에 지피라든지 다른 걸 덮어주고 하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월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자식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난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원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7번 화목류, 꽃나무류가 나옵니다. 화목류, 꽃나무.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단풍나무라든지 또는 뭐 너티나무라든지 그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넓게 보면은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있죠. 예를 들면은 나무는 뭐 조경가나 이마가에서 다루는 거고 또 그냥 풀에서 피는 꽃은 원예에서 다루는 거다. 근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나무 그러면 이제 이마가 또는 뭐 조경에서만 취급을 하지만은 그러나 원예 쪽에서도
이런 나무 종류를 많이 취급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관리법도 다 실습도 하고 하는데 그 따라서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원예 또는 화해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라는 질문을 했을 경우에 많은 경우는 그건 그게 무슨 원예야. 그거는 뭐 임업이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넓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은행나무 또는 단풍나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화해에 포함을 시키는데 어쨌든 뭐 7번에서는 그런 이 정원수는 일단 좀 뺐고요. 어제 꽃이 예쁘게 피는 나무만 중심으로 모아놓은 게 화목류인데요. 이 화목류는 우선 크게 키에 따라서 키가 크게 자라는 거를 두 자로 용어로 뭐라 그러죠? 교목이라 그러죠. 교목. 반면에 키가 낮게 자라는 걸 뭐라 그럽니까? 관목이죠. 그래서 크게 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목이냐 관목이냐. 우리 집 정원이 만약에 크다면은 넓다면은 교목도 여러 개를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든 뭐 은행나무부터 해서 은행나무 집안에 심는 건 아니죠. 잘 안 심죠. 뭐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뭐 단풍나무 또 특히 목련 중에 백목련 크게 자라죠. 또 예를 들어서 마로니아 칠엽수 같은 거 그런 것도 크게 자라는데 그런 것들도 집이 넓다면 넣을 수가 있겠다. 그냥 우리 집은 정원이 좁다. 그러면 교목은 무리다. 관목으로 가야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생강나무 산수유 정도가 뭐 충분하겠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하여튼 이 교목이냐 관목이냐. 관목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죠? 또 진달래, 개나리 요즘 한참 폈죠. 그런 것들이 다 관목입니다.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키에 따라서 나누는 거 외에 꽃이 무슨 어떤 원리에 따라서 피냐, 어떤 순서에 따라서 피냐에 따라서 개화생리라는데, 개화생리에 따라서요, 136쪽에 보면 셋째 단락을 한번 펴보세요. 136쪽에, 셋째 단락. 해 보시면은, 그게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화양식 1, 2, 3, 4,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개화양식 1이다, 2다, 3이다, 4다. 일단 그건 찾아보시죠. 굳이 그러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참고로, 뭐 그런 말이 있다더라 정도 한번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꽃이 피는 꽃나무를 크게 이 네 가지로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개화양식 1, 2, 3, 4로 나누는데 그게 뭔 소리냐? 책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개화양식 1은 뭐냐면은 봄에 꽃이 피는데 꽃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종류입니다. 근데 그 꽃눈은 봄에 일찍 꽃이 피면 진달래, 개나리 꽃눈은 언제 올 봄에 만들어졌을까요? 작년에 만들어졌을까요? 작년에 다 만들어져 있죠. 즉 그겁니다. 그게 바로 개화양식 1입니다. 1. 따라서 꽃눈이 전년도에 만들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정원에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에 관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엉망이 되잖아요. 어떤 나무든 간에. 물론 뭐 몇 가지 예외들은 전혀 손을 안 대줘도 지 스스로 아주 수행을 예쁘게 잘 키워나가는 나무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손을 봐줘야 됩니다. 특히 관목은 마찬가지죠. 더 그렇죠. 손을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전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무에. 전정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 꽃눈이 언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꽃눈이 전년도에 만들어지는 진달래, 개나리, 개화양식 1에 속하는 식물은 언제 잘라줘야 된다. 전정을 하는 시기다. 언제죠? 꽃 피고 네. 그렇죠. 꽃을 보고 나서 꽃이 진 다음에 하는 게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름, 가을에 하면 늦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내년도 필 꽃눈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 하면 되겠죠. 그거는 꽃나무마다 시기가 다르죠. 어떤 거는 벌써 5월부터 오는 게 있고 가장 빠른 거는 보통 7, 8월부터는 내년도 필 꽃눈이 온다 그래요. 꽃눈이 온다는 말 쓰죠. 우리 대학 용어로는 화분화, 꽃눈이 분화, 새로 생기는 거. 화분화가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한 7, 8월입니다. 최소한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화분화가 시작되는 게 있다. 그럴 때 그러면 6월 30일까지 잘라주면 될까요? 아니죠. 이미 그 전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잘라줘야 그래서 새 가지가 나와서 웬만큼 자라야 거기에 내년도 꽃눈이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새순이 너무 약하면은 내년도 꽃눈이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이 개화양식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전정 시기가 바뀐다라는 건데 그래서 개화양시 이런 그런 겁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이야기 해볼까요? 개화양시 1에 속하는 거죠. 잎이 나오기 전에 봄에 꽃이 먼저 피는 나무. 좀 전에 예를 들면 개나리, 진달래 말고요. 뭐가 있죠? 산수유. 그 다음에 매화. 또 있죠? 살구나무. 백목련. 또요. 자목련. 자목련은 여기 목련은 오늘 자세히는 이야기 못 하는데 하여튼 자목련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자주목련, 자목련 그러는데 혼돈이 좀 있는데 홍목련은 확실히 목련 중에 백목련, 홍목련 그런 것들은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게 맞고 원래 진짜 자목련은 잎이 살짝 나온 다음에 꽃이 피는 게 자목련인데 일단 뒤에 봐서 한번 화목련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거의 다 나왔는데 생강나무는요. 생강나무. 또 좀 이따 우리 야생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희열이라고 요즘 많이 심으시죠.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또는 뭐 우리 여기는 잘 안 되지만은 삼지당나무 등등 해가지고 봄에 그런 것들 제법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화양시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매화나무 있잖아요. 예. 그거요. 예. 그러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1월하고 11월 달부터 2월 그 새해 2월 안에 해주라고 그러는데. 전정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 그렇게 했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매화나무를 예. 키우는 목적이 뭐냐? 열매냐 꽃이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신 거는 과수, 예. 과일의 관점에서 그거는 그때 당연히 잘라줘야죠. 그거는 이제 솎아주는 거죠. 그래서 적화를 해주는 거고 적과를 해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과일을 유지할 때는 당연히 그 수많은 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매화가 제대로 끝까지 목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크지도 않죠. 따라서 당연히 그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꽃의 주목적이라면은 꽃을 보고 나서 적당히 솎아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근데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매화는 뭐 두 가지 다 목적이 되는데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 2월 뭐 휴면에 들어간 다음에 또는 뭐 2월 또는 뭐 12월 정도라든지 그럴 때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개화양시 2라는 게 나옵니다. 밑에 2. 그거는 역시 꽃눈은 전년도에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꽃이 봄에 꽃이 필 때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종류예요. 뭐죠? 대표적인 게 철쭉류죠. 산철쭉부터 해가지고 뭐 황철쭉부터 해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명작고 나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개화양시 2에 속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전정을 해준다, 수영을 따듬준다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우리 시청이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도로배나 그 개나리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개나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을에 아주 열심히 예쁘게 따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개나리가 축 처지다 보면은 그게 뭐 차를 친다 또는 뭐 긁는다. 사람 눈을 찌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리고 뭐 떠나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범위 내에서는 개나리는 그래도 단정하지 않아도 축축 늘어진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보기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봄에 꽃이 진 다음에 잘라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름에 도장지를 살짝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 정도로 손을 봐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가 그런 게 있고 2하고 3은 비슷합니다. 3도 역시 전년도에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2보다 더 신초 또는 새잎이 많이 왕창 자란 다음에 꽃이 핍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 해야 되지? 쥐똥나무하고 뭐뭐로 되어 있어요? 자, 나무수고 거의 초여름 돼서 꽃이 피죠. 그러면 여름에 꽃이 늦봄 또는 뭐 거의 초여름 수준의 꽃이 피는 것들 중에서 굴두화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개화양시 3이다. 근데 2하고 3은 좀 애매합니다. 굳이 두 개를 정확히 분리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피는 거는 뭐 2, 3 종류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략 한 4월 한 중순 지금 정도 내지 말까지 피는 것들은 2에 속한다 보면 되시고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피는데 그 다음에 5월부터 한 5월 말 정도까지 피면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4가 있는데요. 개화양시 4. 이거는 또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꽃눈이 올해 만들어집니다. 올해 새로 자란 가지 신초에 꽃눈이 만들어진다. 앞에 1, 2, 3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정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지금 그러면은 조금 늦습니다. 늦고 그걸 아주 뭐 매를 며칠이라보다는 다른 말로 좀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가 뭐 하기 전에, 예, 새잎이 나오기 전에, 최소한 새싹이 나오기 전입니다. 물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을 때 그래도 되지만은 또는 봄에 해도 되고 또 이른 봄에 해도 되지만은 가장 정확하면은 새잎이 나오기 전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강전정을 합니다. 강전정. 약한 가지는 싹 없애버리고 굵은 가지 중심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굵은 새싹이 쭉 뻗어가지고 거기에 오래 꽃이 잘 핍니다. 대표적인 게 그 얘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궁화하고 장미는 반드시 이른 봄 또는 다른 말로 새싹이 나오기 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서 막 물이 막 돌려고 할 때 시점,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생장을. 자, 그래서 그때에 굵은 가지만 남기고 강하게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뒤에 무궁화 제가 사진 준비가 되어 있고 좀 분량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뭐 우리나라 국화를 떠나가지고 화목류로서 정원용 꽃나무로서 최고의 꽃나무 중 하나다 그죠, 여름철에. 그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 딴 거 없다 관리하는 게. 봄에 최소한 전정을 하는데 잘라주고 솎아주고 하는 그런 전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다음에 비료 정도 주고 뭐 그다음 진딧물 정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잘라줘야 되고, 그러나 그 개화양치 사에 속하는 꽃나무 중에 예를 들면 배롱나무가 있죠.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충분히 월동이 요즘 될 텐데, 그렇게 이거는 이제 무궁화 장미처럼 강전정은 안 해도 되지만은 또 이왕이면 또 전정을 안 해도 해마다 꽃이 잘 피지만은 이왕이면 가지 끝, 약한 가지는 겨울에 대부분 얼어주고 있습니다. 그 배롱나무가 끝을 살짝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배롱나무 꽃을 잘 피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봄에 일찍 싹이 나오기 전에, 물론 배롱나무 무궁화는 비교적 싹이 늦게 나오고 장미는 싹이 일찍 나옵니다. 따라서 장미는 싹 나오기 전에 잘라주려면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늦어도 3월 한 중순 초 정도 잘라줘야만 3월 중순부터 싹이 나옵니다. 상당히 빨리 나오죠, 장미는.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럼 지금 장미가 싹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저는 깜빡하고 안 잘라줬다. 지금이라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안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라줘가지고 양분이 한쪽으로 그 굵은 가지로 집중되게끔 분산시키지 말고. 그게 개화양시 사에 속하는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늦으면 뭐 좀 안 되겠지만은 지금쯤은 잘라줘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목류를 크게 뭐 네 가지로 꽃눈이 언제 오냐, 또는 잎이 뒤에 나오냐 먼저 나오냐 따라서 나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이거는 꽃눈이 전년도에 오는 거냐 아니면 올해 새로 자는 가지에 꽃눈이 오는 거냐 알아두시고 그게 맞추어서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원에 심을 수 있는 우리 원예 식물 또는 그 정원용 식물 크게 1년초, 숙건초, 그 다음에 정원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은 아니네요. 원예 식물을 크게 보면은 1년초, 숙건초, 구건용 이까지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엽 식물 또 일부는 이용할 수 있죠, 정원에. 그러나 주로 실내 정원을 이용하는 관엽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인장 다육식물 또 실내 또는 뭐 정원에 일부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난 종류도 우리 주로 분화로 이용하지만은 정원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류 크게 7가지 나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우리 집 정원에 숙건초는 뭐 심을까? 예를 들면은 구건류 알뿌라초 중에 뭐 심을까? 또는 화목류 중에서 뭐 심을까? 화목류 꽃나무 중에서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분류별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또 보다 좋은 결과를, 대화의 결과를, 상담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뭐 심지?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설계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복합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원을 설계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특히 식재 설계를 하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정원에 키가 큰 교목류는 뭘 배치하지, 심지?
그 다음에 교목류하고 밑에를 채워주는 관목류. 관목류는 뭘 배치하지? 그 다음에 관목류 사이 또는 앞쪽으로 숙건초하고 구건류는 뭘 배치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계절감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또는 우리 예쁘게 마무리 터치 화장을 시켜준다는 개념의 1년초는 계절별로 뭘 심지? 라는 그런 개념으로 포션을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키 큰 교목을 뭐 심고 관목을 뭐 심고 숙건초나 구건류를 뭐 심을까? 그 다음에 1년초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또 얼마만큼 남겨둘까? 몇 퍼센트 남겨둘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바쁘고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1년초 식재 면적을 가능한 줄여야 됩니다. 나머지 교목, 관목, 숙건초, 구건류 그런 거 한번 심어놓으면 오래 가니까. 그러나 1년초는 매 계절마다 봄, 여름과 최소한 3번을 바꿔줘야 되고 많이 바꿔주면 5번을 바꿔줘야 됩니다. 1년초는. 그러면은 자 나는 여유가 좀 안 되니까 1년초 심는 면적은 조금 여기 조금 해놓고 그냥 그렇게 가자. 아니야 나는 그래도 투자할 수 있어. 시간도 있어. 그러면은 좀 뭐 전체 면적의 10% 20% 정도는 1년초 면적으로 남겨놓고 봄마다 아주 이렇게 내 취향대로 바꿔줘야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심을까를 고민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 교목 화목류, 관목 화목류 또는 숙건초 구건류 뭐 그런 개념으로 분류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실 수가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뭐 교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자 그림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림은 이 표 아까 말씀드린 138쪽에 표를 주로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표 순서대로 쭉 그림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안 나오고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식물만 골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이게 이제 컬러가 아니라서 조금 유감이 컬러만 상당히 보기 좋은데 여기 뭐 그래도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 제가 준비한 사진에 약 한 뭐 4분의 1 정도는 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뭐 컴퓨터 치면 금방 다 뜨니까 이제 그 이름만 뭐 입력하시면 그래서 주로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그 표 중심으로 하여튼 쭉 순서대로 나갑니다. 표에서. 자, 맨 처음에 이제 초하류 1년초부터 나옵니다. 1년초. 보시면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재에 본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예. 키 큰 나무 예. 그 밑에는 예. 이제 너무 크니까 예, 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는 뭘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못 심죠. 그런데 그래도 그늘에 강한 식물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아주 그 잣나무나 소나무가 빽빽하게 생기져 있으면 그 밑에는 절대 다른 게 못 들어올 정도로 그늘이 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교목의 간격을 적절히 좀 간격이 있다 또는 우리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솎아줬다. 아니 아직 옛날 고목이거든. 아주 큰 거거든. 예,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렵죠. 완전히 그늘이 지면서 하루에 해가 뭐 1시간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식물이 어렵죠. 어렵고. 근데 하루에 한 해가 2-3시간 들어온다. 정도 되면 그늘에 강한 식물들. 가장 대표적인 지피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비추, 옥자마부터 해가지고 뭐 맹문동 그런 것들은 해놓으면은 이제 환경이 좋은 것보다, 좋은 데보다는 뭐 꽃이 많이는 안 피겠지만 이파리는 보기 좋게 유지하고 또 우리나라 뭐 자생식물 중에 뭐 애기나리 그런데 아주 그늘에서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땅을 좀 덮어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늘이 아주 심하면은 서서히 약해진다. 그런 식물들도. 그 다음에 특히 또 아까 교목 밑에 앞쪽에는 관목을 심으라 그랬는데 그늘에 들어간 관목은 특히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은데 어떤 그러면은 꼭 선생님 위에 가지를 한번 정리해주는, 솎아주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햇빛 들어오게끔 가지를. 예. 예. 그 식물학적으로 하는 것 분류하고 원예학적으로 분류가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원예학적 분류 체계에 따라서 1년초 순서대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숙건제 볼 거고, 이거는 원예학적 분류입니다. 이게 결국은 정원에서 뭐 키우는 어떤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겁니다. 식물학적 분류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국화과냐, 뭐 십자화과냐 나눠가지고 그 화기 꽃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분류야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원예학적은 키우는 방법, 1년초 중에서도 춘파 1년초 키우는 방법이 비슷하고 또 추파는 또 비슷하고 해서 원예학적인 것인데 예. 아까
네, 식물학적이라겠는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도 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초파, 촌파 그게 원예학적 분류입니다. 원예학적 예, 있죠. 왜냐하면 예. 가을에 안 뿌리고 봄에 실은 자연적으로 한다면 나야 될 건데 예, 예. 우리가 원상에서 키우니까 원예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볼게요. 그 표를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식물이 이제 가자니아라 그래서 훈장국화. 요즘에 많이 이제 신계절도 있고 뭐 꽃집에 가시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생긴 게 훈장처럼 생겼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찬 훈장처럼. 그래서 물론 여기 1년 초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고 외래종입니다. 대부분은. 따라서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이 별로 없고 영어 이름이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가자니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생초입니다. 기생초 우리 표에 나오죠. 기생초인데 이건 1년초입니다. 그래서 왜 기생인지는 제가 정확히 이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꽃이 너무 예쁘니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1년초인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게 서로 형제뻘 되는 게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게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근데 이거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디 척박한 땅,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있다. 나는 별로 신경을 한 번 심어놓고 신경을 안 쓰고 싶다. 그런 땅의 최고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가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예, 저는 이제 그 분당 끝쪽에 사는데 거기서 저희 그 학교 또는 뭐 식물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분당 내국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차들이 뭐 100km 이상 쌩쌩 달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차를 겨우 세우고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서울시내 이용해 보려고요. 근데 왜 이 사진 찍었냐? 이 도로변에 이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아주 나빠요. 그 다음에 매년 이걸 관리해 줄까요? 관리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도 해마다 여기 이름 멋있게 잘 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주 그 남향의 언덕바지. 그럼 항상 해가 비치면서 그 땅이 건조하거든요. 건조도 아주 강하면서 해마다 꽃을 잘 피워주는 식물. 금계국. 근데 이건 수권초입니다. 브이로그 1년초 항목에서 나왔지만 앞에 이 기생초 사진 때문에 여기 제가 끼워놨는데 이건 1년초예요. 앞에 거는 기생초 1년초예요. 그러나 이 금계국 수권초예요. 한 번 심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 또는 땅이 좀 상당히 거치고 메마른 곳 그런 곳에 이 금계국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알리아가 나오네요. 다알리아인데 원래 다알리아는 뒤에도 나오는데 국은 알뿌리를 심는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종자, 씨앗을 뿌려가지고 파종해서 키운 다알리아입니다. 따라서 이건 키가 작아요. 꽃도 국은 다알리아에 비하면 꽃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또 장점이 있죠. 한 번 심어서 오래 간다는 거. 한 5월 초부터 해가지고 10월 달에 설이 올 때까지. 그럼 거의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정원에서 꽃을 볼 수 있는 식물. 이 다알리아, 종자 다알리아. 아주 이용 가치가 높죠. 그래서 이거는 1년초로 씁니다. 그냥 5월 달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설이 한두 구 맞으면 싹 녹아버리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거 키워보신 분 계시나요? 그럼 가을에. 그건 이제 큰 다알리아, 국원 다알리아. 크게 자라는 거. 뒤에 국원조에 나옵니다. 혹시 이거, 가을에 어때요, 가을에? 캐면은?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그때 혹시 조금 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캐다 보면 뿌리가 이만한, 새끼손가락만한 뿌리가 알뿌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겨울 동안 얼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으면은 이게 다알리아가 나오냐 안 나오냐? 당연히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1년 초지만은 가을에 지상물에 설이 맞았을 때 땅을 파보시면은 이런 조그마한 알뿌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년 겨울 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데 겨울 동안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얼지만 않게. 아니 얼지 않고 그렇죠. 또 마르지 않게 해야 돼. 맞습니다. 얼지 않고 마르지 않게. 근데 이 다알리아는 비교적 그래도 건조에 강한 편이 뒤에 칸나는 아주 건조에 약하고 어쨌든 마르지 않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온도는 얼지 않아야 되는데 위에 상한선은 너무 높으면 안 되죠.
너무 높으면 저장하면서 싹이 나와버립니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럼 안 되죠. 예. 그래서 한 뭐 10도, 한 15도 미만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도 미만이면. 그래서 얼지 않게 시원한 온도에서 겨울 동안 저장했다가 봄에 다시 심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혹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1년치로 이용합니다. 그냥 뭐 5월달에 심어가지고 쭉 보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버리고 땅 갈아버리고 다른 거 이용하고 하는데 하여튼. 아닙니다. 원래 이건 종자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게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지. 저도 이걸 3년 4년 키워본 적 없는데 하여튼. 제가 3년 4년 키우고 있는데 저는 뿌리인 줄 알고 뿌리만 집어넣어서 했거든요. 예. 지금도 해서 2월달에 넣어가지고 지금 꽃이 하는 게 피어있는 게 있는데요. 예. 화분에 넣어서 피어있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꽃이 식물이실지 모르고 예. 뿌리를 캐서 가을에 캐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했다가 2월 1일에 집어넣어서 지금 맞습니다. 이거 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1년초인데 물 키가 절대 크지 않고 딱 이만큼 한 30cm나 5cm. 예. 그래서 처음에는 키가 작지만은 처음에 꽃필 때는 점점 여름 되고 가을까지 자라면은 또 키가 예를 들어 한 30, 이 정도까지 자랄 수 있죠. 그리고 또 적심도 해주고 하면은 더 좀 모양도 좋아지고 순지르게 해주면은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중간에 덧거름. 추비를 한 두세 번은 줘야죠. 그래야 가을까지 이제 가겠죠. 가는데 하여튼 근데 이거는 종자는 잘 안 맺힙니다. 이거는 완전 겹꽃이 되면서 씨앗은 안 맺힙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종자를 심으려면 다시 이용하려면 사야 되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뿌리를 저장 잘 해놨다가 다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델피늄이 나오네요. 델피늄. 자, 우리 영어 이름인데 델피늄 상당히 고급 절화입니다. 절화. 잘라서 파는 꽃을 절화라는데, 그러나 정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영국에 정원에 가보면 이 델피늄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이 청보라색, 청색, 블루 칼라. 이것 때문에, 블루 칼라가 정원에 있으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꽃 색깔 중에서는 우리 옷이라든지 그런 거는 고급 칼라가 다른 게 있겠지만은, 꽃에 있어서는 최고 고급 색깔이 그래도 블루입니다. 블루 칼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블루 칼라를 정원에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식물이 바로 이 델피늄이라는 거다라는 거를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올 겁니다. 디기탈리스. 그 표 좀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죠. 디기탈리스라는 꽃입니다. 물론 그냥 이건 독초일 수도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약용식물로 많이 이용하는 식물인데 상당히 고급 꽃이죠. 이 꽃대가 이렇게 길게 자라 올라가면서 꽃이 핍니다. 디기탈리스. 전시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팔고요. 꽃박람회 맞습니다. 꽃박람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 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루피너스가 나옵니다. 루피너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왔는데 맨 처음에 델피늄, 그 다음에 디기탈리스, 그리고 루피너스 세 개를 묶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봄 화단의 품격을 높여주는 삼총사다. 진짜로. 이 세 가지는 막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심어놔도 누가 보더라도 와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감탄사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루피너스가 있고, 자, 이런 루피너스가 원래 로키 산맥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산에서 야생하는 자생식물이에요. 숲근처예요. 숲근처인데 우리는 이제 1년초 이용하는 거예요. 주파 1년초로 우리는 하는데, 이 루피너스를 보세요. 여기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델피늄, 디기탈리스는 없는데, 이게 델피늄이고, 이게 이제 루피너스인데, 이게. 예쁘죠? 고상하죠? 자, 여기에 물론 키가 좀 더 크게 자라는 디기탈리스가 뒤에 받치고 준다면 훨씬 더 멋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이거는 다른 꽃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비싼 값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시청 앞이라든지 등등, 그런 데는 일부 좁은 면적이지만은 좀 투자해가지고 이런 꽃을 사가지고 봄에 화단을 멋있게 만드는 놓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히 고급 꽃이지만은 가격도 비싸지만은 하여튼 루피너스, 델피늄, 디기탈리스를 한번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종자가 여기서 맺히는 게 이거는 일부 맺히고 루피너스는 일부 좀 맺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기탈스는 맺힐지는 아마 잘 안 맺힐 것 같는데 그런데 모종을 사다 아니면 꽃이 핀 거, 꽃이 피려고 하는 거를 사다 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돈을 아끼려면 가을에 종자를 사서 내가 가을에 뿌려가지고 겨울까지 계속 키우면 좋은데 쉽지 않죠. 최소한 집에 비닐하우스, 알비닐 정도 하우스 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게 종자를 따서 뿌리면 되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드릴 설명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키우는 화훼, 꽃 식물들하고 그다음에 특히 채소 뭐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뭐 토마토 등 있죠. 채소들은 딱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맞아요. 예,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만 종자가 맺혔다. 그럼 이 종자를 따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뿌리면은 작년처럼 멋있는 꽃이 안 나옵니다. 이 꽃이 나오긴 나와요. 그냥 행편없이 품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품질이. 그래서 딱 한 번만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그 종자 회사에서 그래 소비자는 매년 새로 사야 되고 따라서 종자 회사는 매년 새로 팔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채소는 거의 90%입니다. 90%고 화훼는 90%는 아니고 한 40% 내지 50%는 다 일대 잡종 종자라 그래서 영어로 F1, F1, F1 종자라 그러는데 다 그걸 요즘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사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옛날 같으면 씨앗 다 받아놨다가 뿌리면 그대로 작년하고 비슷한 게 나왔는데 요즘의 종자들은 같은 게 안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옛날에는 옥수수 중에 제일 씨알 좋은 거 끝까지 안 먹고 남겨놨다가 잘 익혀가지고 매달아놨다가 봄에 그걸 뿌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 옥수수 따먹고 요즘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도 없고 뭐 크기도 뭐 조그맣게 나오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한 번만 쓰게끔. 자,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는 아닌데 그 종자 회사에서 딱 이렇게 그 뭐 유전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꽃이는 뭐 작년하고 품질 떨어지면 어때? 우리 집 마당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씨앗 따가지고 뿌려도 상관없죠. 예. 이거는 원래 자생제는 수컷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초다 그죠. 1년초면 왜냐면 여름이 못 견디고 녹아버립니다. 여름에.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들은. 씨앗 자체가 몇 개 안 되치는데요. 예? 씨앗 자체가 몇 개. 그렇죠. 그래서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진짜 아예 씨앗을 못 맺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예. 앞으로 점점 그렇게 다 바뀔 겁니다. 더 확실하게 한 번만 쓰라 그죠. 더 확실하게.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부림을 그런 웅성 부림을 이용하는 건데 부림을 이용해가지고 씨앗이 잘 안 맺히게 하고 특히 겹꽃이 피고 이러면 씨앗이 원래 식물을 안 맺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빙스톤 데이지가 나오네요. 리빙스톤 데이지 아주 화려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봄 하단에 심는 꽃이니까 축파입니다. 축파의 성질을 보여주는 게 이거 진짜 화려하죠. 인데 이게 날짜가 여기 뭐 5월 5일입니다. 이때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봐보세요. 5월 말입니다. 이게 싹 녹아버립니다. 이게 원래 축파 1년초의 특징입니다. 더위에 약해가지고 여름철에 서서히 오면은 자기 이제 씨앗 맺고 다 이제 준비 다 하고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원래 축파 1년초 더위를 싫어해서 더위 못 견뎌서 이게 생활 리듬이 여기에 적응이 돼 있다. 여름철 더위에라는 이야기죠. 대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꽃, 요즘에 특히 이제 많이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꽃 중에 하나인데,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제 꽃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물망초. 특히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forget me not 그러는데 나를 잊지 말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요.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등등 글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꽃이 아주 크지는 않는데 하나의 꽃은 작은 꽃이 많이 달려가지고 아주 괜찮은 아름다운 식물 중에 하나이고 색깔이 이제 이런 청색뿐만 아니라 분홍색 또는 또 붉은색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중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시네라리아입니다. 시네라리아.
이라는 꽃인데 역시 이제 지금쯤은 아마 노지에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쯤은. 원래 추파면은 가을에 뿌린 놈들은 봄에 뿌리는 춘파에 비해서 추위에 좀 잘 견디거든요. 서늘한 온도에. 그래도 또 그 중에도 또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겠죠. 이거는 비교적 약한 놈입니다. 추위에. 그래서 예를 들면 펜지 같은 거는 뭐 2월 말, 3월 초에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펜지는 이거는 그래도 4월 한 중순 말 정도 지나야 노지에 심을 수 있다. 그래야 피해를 덜 입는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꽃은 진짜 화려하고 멋있는데 조금만 말리면은 물을 깜빡하고 한 번만 안 주면은 잎이 막 축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조에 아주 약하다. 가뭄, 건조에 약하다.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널찍널찍해요. 그러다 보니 정산작용이 아주 많아가지고 뭐 금방 마르기 쉬운 그런 꽃 중에 하나이고 시네라리아입니다. 뭐 이것도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데 그 식물원에서 이제 봄화등 꾸밀 때 아주 그냥 색깔이 다양해가지고 몇 가지 색깔 사가지고 그냥 색깔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말로 색상의 조화. 꽃을 심을 때 1년초를 심을 때 야 이렇게 심으면 색깔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심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심어도 잘 어울리는 그림이 잘 나오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다 하는 거